낭독의 주의점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아마 엄마들께서 아이들에게 말하기 연습을 위해서, 발화를 위해서, 실제로 그 아웃풋이라고 그러죠. 예, 말하기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아마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하고 계시거나,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서 기본은 영상 보기 하고 집중 듣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책을 읽는 거 혹은 엄마가 읽어주는 것. 예. 근데 그렇게 큰 틀을 가지고 가되 중간에 뭐 교재를 사용하거나, 네,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기 아웃풋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프랙티스가 필요한 점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뼈대처럼 가져가는 게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영상 보기라든지 책 읽어주기 혹은 집중 듣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항상 보면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인 활동에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웃풋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이가 뭔가를 막 말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위해서 무슨 뭐 원어민 수업을 시키신다든지 뭐 화상 영어를 시키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일 손쉽게 아이들에게 말하기 뭐 아웃풋을 위한 활동을 한다 하면은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낭독이죠, 낭독.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을 아이가 이제 소리내서 읽으면 이것이 잔상처럼 남아있다가 아이가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낭독을 꾸준하게 시키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낭독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 완전 초기일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아이가 이제 뭐 내가 엄마가 한번 말한 거 따라 말해봐 이거조차도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보기로는 아마 이제 스토리를 잘 즐기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뭔가 한 줄 따라 하라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스토리에 빠져들만 하면은 엄마가 뭔가를 시키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맥이 끊긴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싫어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도 이제 엄마가 따라 말하라고 했을 때, 따라 말했을 때, 예, 뭔가 발음이 틀린다거나 아이한테 뭔가를 요구하게 됐을 때 자기가 실수로 잘못을 읽거나 실제로 잘 몰라서 못 읽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혼이 날까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네, 뭐 엄마한테 잘 보이고만 싶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영어 소리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아웃풋을 요구를 해버리면 아이가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억지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엄마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가 그 활동을 그렇게 즐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나중엔 낭독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아이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반부에 소리의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낭독을 좀 기피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정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일단 제가 계속 읽어주고, 그리고 소리 듣기, 영상 보기 활동을 통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영어의 문장의 소리가 아이에게 좀 쌓여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웃풋이나 발화를 너무 이렇게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던 기억은 있어요. 아이가 계속 이렇게 집중 듣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읽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영상 속에서 쏟아지는 그런 영어의 소리를 마냥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는 몰래 그냥 몇 줄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챕터북 들어갈 때쯤에서나 이제 소리내서 읽기를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뭐 주니비 존스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어쨌거나 저는 모국어 습득 방식에서는 낭독이 이제 초기에는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이기 때문에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면 처음에는 아기가 이제 말을 하기까지 먼저 듣기가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야만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저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 낭독을 많이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낭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아이가 영어에 대한 수많은 맥락과 스토리에 대한 이해의 경험들을 충분히 이렇게 쌓아오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을 때에도
예, 여러분도 이제 비슷한 경험하셨다고 카페에서도 막 글을 올리시고 이러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소통해 주시는 거 보면 아마 비슷한 경험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스토리를 이해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에도 뭐 문법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끊어서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해력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예,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올랐을 때에 이제 아이가 좀 이해력이 생기면서 예, 여러 가지 매체와 책이 예, 서로 간에 인터랙션을 하면서 예, 아이의 영어 이해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예, 이런 선순환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니까 재밌고 재미가 있으니까 또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보고 읽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들었던 그것이 잔상처럼 이걸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치 음성 지원 효과처럼, 예. 그래서 음성 지원 효과처럼 아이의 뇌 속에 남아 있다가 이것이 낭독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예, 그런 경험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제 나누었었죠. 낭독의 중요성이야 뭐 이렇게 당연한 거고, 소리를 내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뇌를 활성화시키고 청각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말을 하는 그 기쁨이 아이들에게 읽기에 어떤 즐거움을 또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죠. 아이가 이해하고 있을 법한 자기가 현재 집중 듣기나 읽어주기를 통해서 읽는 그런 책들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그래서 읽기만 해도 내용이 다 이해가 가는 그런 것들을 낭독을 시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낭독을 하는 것은 그냥 뭐 입만 그냥 근육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웃풋을 바라고 예,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장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책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내가 만약에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도 집중 듣기를 오래 해서 그래도 집중 듣기는 좀 나아요. 근데 완전히 파닉스 법칙에 의해서만 사이트 워드만 알고 막 달달달달 읽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낭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이에게 낭독을 시키실 때에는 첫 번째 시기가 지금 적절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아이가 영어의 소리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쌓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영어에 대한 소리에 대한 경험이 안 쌓인 상태에서 낭독을 싫어하는 데 시킨다? 이거는 좀 최악인 것 같아요. 영어를 좀 싫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억지로야 하겠죠. 그리고 엄마가 시키니까 하겠고, 또 시키는 거 잘하는 친구들이 또 어디나 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아이에게 맞지 않거나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는 경우에 듣기량이 충분히 안 쌓이면, 듣기량이라는 것은 영상 보기를 어떤 맥락과 함께 가는 어떤 듣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엄마가 일일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면 내용도 잘 모르겠는 거를 그냥 소리내서 따라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낭독을 시켜야 될 때가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낭독을 이제 어느 정도 할 때쯤이 됐다 해서 좀 시켜보고 싶으실 때는요, 낭독하는 지문의 내용을 아이가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소리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책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막 상상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랬었는지 책을 읽다가도 재미가 없으면 막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막 낭독이 되더라고요. 저 그런 적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 같아서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낭독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낭독을 할 때는 그 내용의 의미를 아는 것을 가지고 낭독을 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이제 빌려갈 때가 됐을 때 지금 집중 듣기 하는 책보다는 좀 쉬운 책으로, 아이가 충분히 이해를 했던 책, 이거나 재미있었던 책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도를 하실 때는 좀 쉬운 책을 많이 읽는 거, 소리 내서 읽기로, 요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내용이 재밌고 즐거웠던 장면은 즐겁게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에 따라, 예, 뭐 집에서 우리가 엄마가 잘 영어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세요. 낭독을 할 때. 예,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번역기 돌리셔서 좀 찾아도 보시고 하시는 거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알고 나서 낭독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과 행복한 영어, 즐기는 영어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